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회원가입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장동혁을 퇴장시킨 박근혜, 한동훈을 등장시켜서 지금 판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장동혁의 단식쇼를 퇴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시대를 등판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의 꼼수가 무엇입니까? 장동혁을 단식시켜서 그우들을 선동하고 윤통한테 눈이 가는 것을 막고 이 극우들을 선동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 힘으로 한동훈을 제명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한동훈을 제명시켜야만이 국민의힘에 김무성 아바타 이준성을 입당시켜서 이준성을 당대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김무성의 꼼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 꼼수를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장동혁의 단식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장동혁의 단식은 김무성의 꼼수이기 때문에 그 김무성의 꼼수를 퇴장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의 단식을 퇴장시키고 나니까 바로 한동훈이가 등판하는 것이죠. 결국 한동훈이 등판시켜서 한동훈 시대를 열어간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동훈을 뒤에서 어드바이스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의 꼼수를 박통이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김무성의 장동혁 단식쇼는 두 가지 노림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윤통에게, 우리 우파 국민들, 극우들이죠, 윤통에게 눈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자, 윤통과 김건희가 계속 지금 무거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죠. 자, 여기서 장동혁이가 가만히 있으면 장동혁은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을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게 장동혁을 굶겨서 안쓰럽게 하고 장동혁을 통해서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결국 그 결집시킨 힘으로 한동훈을 제명시키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무성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이 관련되어 있는 신천지 특검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통일교 특검을 내세워서 결국 장동혁이가 단식을 하는데 그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을 그냥 통일교 특검으로 내걸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바지 사장도 결국은 출구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자, 장동혁이 굶었는데 신천지 특검은 막지 못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바닥을 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동혁이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무성의 꼼수 장동혁의 단식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힘을 키우는 것이고 그 힘을 키워서 한동훈을 지금 돕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천지는 김무성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통일교 특검을 내세워서 김무성의 바지사장 장동혁을 단식시켰습니다. 김무성은 바지사장 장동혁을 굶겨놓고 그들을 붙들고 통일교 특검을 내세워서 신천지 특검을 막고 우파를 단합시키려 했죠. 그리고 우파를 단합시킨 그 힘으로 한동훈을 제명시켜야만이 국민의힘은 무주공산이 되어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장동혁이가 패배하면은 장동혁을 퇴출시키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김무성의 꼼수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의 꼼수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무성의 심장을 찌르러 가는 것이죠. 결국 김무성이 장동혁을 내세웠으니 김무성의 꼭두각시 장동혁을 찾아가서 오히려 장동혁한테 단식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무성의 선동을 중단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한동훈이 더 이상 욕먹는 것을 차단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걸 보면 안 되고요. 정치는 큰 숲을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장동혁이 굶어서 얻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국민의힘 지지율만 폭락시켜 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김무성은 선동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해훈도 그냥 낙마시켜버렸죠. 제가 이해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문회까지는 데리고 갈 거라고. 왜 데리고 가느냐? 자, 김병기, 민주당의 김병기 이슈를 막기 위해서 청문회까지는 데리고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해훈 비판하는 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통일교 특검으로 선동하는 것, 결국 장동혁이가 이미 단식을 끝냈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선동하는 것도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선동거리가 없어져 버렸네요.
오히려 김무성의 꼼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단해버렸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동훈이한테 욕먹는 것을 다 차단하고 오히려 한동훈이를 정치 중심에 지금 내세웠습니다. 오늘도 집회하는 거 보셨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의 졸 바지사장 장동혁을 퇴장시켜버리고요. 다시 한동훈을 정치 중앙무대에 등판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20%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정치 중심에서 등판시켜 놔서 장동혁의 단식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 장동혁의 단식을 뒤에서 조정한 김무성의 꼼수를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의 단식을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이용해서 김무성의 꼭두각시 장동혁을 퇴장시켜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주호영이가 또 대구시장 하겠다고 나섰네요. 추경호도 이미 대구시장 하겠다고 나섰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배신자들 무조건 다 감옥에 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권성동이 감옥에 갔죠. 그리고 정강훈이 이미 감옥에 갔죠. 자, 추경호 감옥에 갈 겁니다. 황교안 무조건 감옥에 갈 겁니다. 믿으십시오. 제가 이들이 감옥에 간다면 가는 것입니다. 추경호는 지금 도피처로 대구시장을 출마했는데 추경호는 내란 공모 혐의로 무조건 10년형 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먼저 배신한 자가 바로 황교안, 추경호, 권성동이는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요. 윤석열, 이 자들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자들 아닙니까? 결국 이 자들은 다 감옥에 갈 일만 남았고요. 자, 주호영도 김무성 직속 절개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들은 결국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이제 김무성의 힘이 빠진 줄 알고 이 자들도 결국 주호영이나 추경호는 대구시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인생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호영이나 추경호는 어떻습니까? 그냥 김무성 직속 절개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대구 가면 어떻게 해요? 자, 홍준표가 대구시장 간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려고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장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지 못하고 한마디로 박정희 동상 세운다면서 지 얼굴을 박정희 동상에다 새겨 넣어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희롱한 자가 홍준표입니다. 결국 홍준표 배신자나 추경호나 주호영이나 모두 김무성 조리오 배신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은 대구시장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것을 알고 유영아를 대구시장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영아를 대구시장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른 큰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주호영이나 추경호나 모두 김무성 직속 절개이기 때문에 자, 결국 이 자들은 좌파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대구는 홍준표가 가서 완전히 좌파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려니까 대구 시민들이나 대구 언론 방송들이나 모두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좌파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려고 했던 것이 홍준표입니다. 결국 추경호나 주호영이나 이 자들이 가더라도 김무성 절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려고 할 것입니다. 주호영이나 추경호나 이 자들이 대구시장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홍준표가 대구를 좌파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유영아를 대구시장 내보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김무성이 판을 벌여놓은 이 판에 들어가서 한복판에 들어가서 지금 김무성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큰 그림은 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을 유영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구를 진정한 우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유영아 지역구가 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을 거기에 무소속이라도 거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한동훈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이제 부산에서 나갈 텐데요. 한동훈이가 부산에서 나간다고 해도 공천을 주겠습니까? 저는 안 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부산에서 어떤 지역구가 보였을 때 거기는 조국이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가 나가고 또 국민의힘에서 나가면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후보가 어때요? 표가 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만 좋은 일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국도 지금 민주당과 합당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모든 것을 다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도 될 수 있는 곳은 박근혜의 힘이 미치는 대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유영아를 대구시장에 공천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동훈이가 공천을 못 받으면은 나중에 한동훈이가 유영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동훈을 지지하면은 무조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걸 노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도 발톱을 숨기고 있어야 됩니다. 김무성이는 지금 보이는 대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보이지 않게 발톱을 딱 숨기고 지금 김무성이 판벌이 나오면 그 말을 무조건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처럼 우파의 기둥처럼 이렇게 스스로가 그 힘을 기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모든 힘을 숨기고 모든 발톱을 완전히 숨기고 지금 김무성을 딱 한 판에 내려치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동훈이는 원내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김무성도 다 아는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영아를 공천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한동훈은 틀림없이 제명을 시키던 공천은 무조건 주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나서서 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유영아 지역구,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그 지역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한판을 지금 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무성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수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한동훈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장동훈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뿐이다. 어느 한순간 김무성을 사정없이 제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의 꼼수를 역이용하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볼 수 있고요. 오픈된 게임이죠. 국민들에게 장동혁을 찾아가서 도왔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은 어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도왔는데 과연 유영아를 대구시장 안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 주면은 장동혁이는 우리 국민들한테 역적을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도 박통을 거부를 못할 것입니다. 결국 유영아가 대구시장에 나가는 것은 그 자리에 한동훈을 채우기 위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의 상징인 것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이 한동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이미 권성동이가 찾아올 때부터 모두 다 용서해버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모든 세력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내가 배신자 너희들을 다 용서했으니 너희들이 배신자라고 하는 한동훈도 너희들을 용서해라.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동훈을 용서하라고 할 자격이 있죠.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권성동이나 이 모든 세력들을 용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동훈을 용서하라 라고 하면은 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으니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십시오. 김무성이 판을 벌려놓으면 김무성이 벌이는 판은 모두 꼼수죠. 이 판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김무성이 판을 벌려놓으면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판을 비키지 않고 정확하게 중심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그 힘을 거기서 축적하는 것입니다. 자, 김무성이 판을 벌이면 박근혜 대통령 그 판에 그 말을 타고 결국 힘을 기르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김무성이 대구 서문시장이나 박정희 생가 모두 김무성 졸들이 거기에 판을 벌여놨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말판을 타고 지원유서를 벌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이 벌여놓은 이 꼼수 판을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우리 국민들 보기에 장동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를 공천 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 만약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동혁이는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장동혁이가 오히려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다 흡수해서 나중에 한판에 김무성을 내리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무성은 이묵입니다. 자,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모두 김무성한테 꼼짝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두 새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이 모두 김무성이 장난한 것입니다. 김무성의 노름이었고요. MB는 그것을 느끼고 MB는 어때요? 장동혁이 온 것을 극으로 가지 말려고 했고 한동훈하고 화해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완벽하게 발톱을 숨기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 박근혜는 한판에 김무성을 내리칠 것이다.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3, 4개월 지나고 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 7, 8년 동안 제가 예언 예측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늘의 섭리를 말씀드렸고 유일하게 우파 유튜버 중에서 저만 완벽하게 적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 5개월 뒤에 결국 현실로 나타나서 김무성을 한판에 제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 하늘의 수를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김무성의 꼼수 장동혁 퇴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동훈이 등판해서 한동훈 시대가 지금부터 열리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